안녕하세요. 입시 상담을 진행하는 김설종 실장입니다. 네, 박수. 원장님한테 수학 관련된 내용 잘 들으셨나요? 네. 저는 이제 대입 관련해서 이제 대학으로 가는 길을 이제 설명을 해드릴 건데요. 일단은 우리가 대학을 갈 때 생각하는 것들은 수시냐 정시냐에서 일단 학생부 교과 조작 전형이냐. 그러니까 성적이 나와봐야 아는 거지만은 어쨌거나 이 교과 종합을 많이들 생각을 해보실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논술, 적성, 정시. 이게 이제 우리가 전형을 준비할 때 생각하는 것들인데, 이제 여기에 이제 이게 실기라는 이제 특기자 전형도 있는데, 이제 해당 학생들이 많지는 않기 때문에 준비된 학생들이 하는 거예요. 근데 많이들 이제 걱정들을 하는데, 불안해하지 마십시오. 어차피 이제 결국은 실력으로 승부를 하는 겁니다. 네, 문제는 이제 실력이 제일 불안한 거죠. 그래서 이치와 원리학원이 있습니다. 깨알 홍보했고요. 본론으로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고등부설명의 컨설팅 대학을 가는 길. 파트는 이제 대입 전형에 관해서 기본적인 큰 틀, 현재. 그래서 일단은 2020학년도 위주로 말씀을 드릴 거예요. 네, 지금 여기 와 계신 분들이 2020학년도도 있을 거고, 21학년도도 있을 거고, 22학년도도 있겠죠. 네, 고등학교 1, 2, 3학년이 거치게 되는데, 왜 2020학년도 위주로 말씀을 드리냐면은, 대입 제도는 3년 예고제예요. 그래서 나라에서 얘네들은 이렇게 뽑아라 라고 발표하는 시기가 3학년 중3 말에서 고1 초 이때 발표를 합니다. 원래는 고1 초에 많이 했었는데 요새 많이 바뀌다 보니까 지금 22학년도 거를 발표를 한 상태죠. 그리고 그 아이들이 대학에서 어떻게 뽑는지에 대해서 발표하는 시기가 얘네들이 고등학교 2학년 됐었을 때 4월달까지 발표를 해요. 대학에서 예정안을 발표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예정안이 나와 있는 게 2020학년도예요. 그리고 그 해당 학년도 고등학교 3학년이 됐었을 때 5월달 전까지 대부분 3월달에 발표를 해요. 수시 확정안을 이렇게 발표를 합니다. 그리고 수시가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됐을 때 정시 확정안을 합니다. 그래서 20학년도 위주로 대입 전형을 말씀드리고, 그리고 주요 대학 전형에 대해서 말씀드릴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수능은 어떻게 대비해야 됩니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2022학년도에 학생부가 바뀌는 것과 수능이 바뀌는 것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설명할게요. 자, 일단 대입 전형. 여기서부터는 이제 많이들 보신 표들이 나올 거예요. 대입 전형 유형에는 수시하고 정시가 있는데, 수시에는 학생부 위주의 교과 종합이 있고, 논술이 있고, 실기가 있다. 그리고 정시에서는 수능 위주와 실기 위주가 있다. 이게 이제 나라에서 정하는 겁니다. 2014년도부터. 대학마다 너무 다양하게 뽑으니까, 그냥 이렇게 뽑아. 라고 하고, 이렇게 안 뽑으면 지원 안 해줄 거야. 그러니까 잘 따라주고 있어요, 대학마다. 들여다보면은 학생부 위주의 교과 전형은 내신으로 뽑는 전형입니다. 내신으로 뽑거나 내신 비중이 가장 큰 전형. 그 다음에 종합전형은 비교과, 교과, 면접, 자기소개서, 추천서 등 여러 가지 평가 요소를 가지고 입학사정관이 아이를 평가를 하는 거예요. 주요 대학으로 갈수록 결국 교과 전형이 돼요. 주요 대학으로 갈수록 내신이 상당히 높아요. 그래서 어쨌거나 학생부 위주의 전형으로 가장 많은 인원들을 뽑고 있습니다. 현재 입시체제에서는. 그 다음에 논술 위주가 있습니다. 논술은 말 그대로 이제 문과 논술, 이과 논술이 있죠. 그 다음에 실기 위주. 이 실기 위주에는 예체 내용을 포함하지만 수학과 특기자, 그 다음에 외국어 특기자가 포함되는 게 실기 위주 전형입니다. 그래서 정시에서는 수능으로 가장 많이 뽑습니다. 가장 기본 사항이고요. 다음으로 넘어가면은 현재 수능 체제에 대해서 좀 이제 알고 계실 필요가 있어요. 잘 알고 계시겠지만은 좀 이제 그래도 점검을 해야 되는 게 절대평가에 관한 아직 그런 의미들을 잘 모르세요. 국어 보는 거 아니고 수학은 지금은 문이과가 부른 분도 있고 현재 1학년만 수능이 바뀝니다. 현재 2학년은 과목이 바뀌지 수능 가능하면 그대로 유지가 돼요. 그러면 참고가 있어요.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자 하면은 한국사하고 영어의 의미예요. 자, 한국사는 절대평가고 필수 과목입니다. 이 필수 과목이라는 의미가 뭐냐면은 내가 수능을 보는데 난 수학이 너무 싫어요. 수학이 너무 싫어. 그럼 시험 안 봐도 돼요. 그 시험 시간에 딴 데 대기실에 있다가 다음 영어 시험을 보면 됩니다. 근데 한국사는 나 한국사 너무 싫어서 시험을 보기 싫어. 그러면 성적표가 안 나옵니다. 필수 과목이에요. 수능 응시론이 한국사 이론이에요. 자, 이 한국사는 평균이가 50점 만점인데 40점 이상일 때 1등급, 그다음부터 5점 단위로 이제 등급이 차등받는 거죠. 대체적으로 이 30점 이상을 받았을 때 거의 불이익이 없어요. 모든 대학에서. 그리고 이과는 4등급 이상일 때 거의 불이익이 없습니다. 한국사는 대학에서 어떻게 반영을 하느냐.
정시가 있을 때 서울대는 그냥 필수 응시 시험만 보면 됩니다. 등급에 상관이 없어요. 수시에. 그 다음에 연세대가 2020학년도 올해서부터 모든 전형에서 수능 체제를 없앴습니다. 고대를 인문을 3등급, 자연을 4등급 이내면 된다. 서강대, 성균관대 하나를 쭉 봤을 때 대체적으로 4등급 이내, 그다음에 고려대 하나만 문과 3등급 이내면 불이익이 없죠. 그죠? 자, 근데 정시로 갔더니 서울대는 4등급부터 0.4점을 감점을 시키겠다고 해요. 그다음에 연세대도 4등 감점, 다 4등 감점이죠. 가산점이 대체적으로 10점을 정도 주는데 거기에서 4등급 이하일 때는 0.4점, 5등급일 때는 0.8점 이런 식으로 감점을 줍니다. 이렇게 반응되는 게 한국사 정시예요. 자, 그럼 이 표를 봤었을 때 수시의 한국사가 중요할까요? 정시의 한국사가 중요할까요? 수시가 중요합니다. 정시는 점수죠. 이런 거예요. 내가 서울대를 쓰고 싶어요. 그죠? 근데 아쉽게도 내가 한국사를 4등급을 받아서 0.4점을 감점을 받아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죠? 근데 다른 거 다 맞아요. 서울대를 썼을 때 크게 불이익은 없습니다. 0.4점만 빨리. 서울대에서 0.4점 굉장히 큰 점수지만 내가 다른 걸로 커버를 할 수 있으면 지원을 하고 그런데 불이익은 없다는 거죠. 근데 만약에 내가 고려대를 수시에 써서 학교 추천을 받아서 지원을 했어요. 면접도 되게 잘 보고 다 했어요. 근데 한국사를 밀렸었어요. 5등급이 나온 거죠. 그러면 탈락입니다. 그래서 한국사는 기본적으로 3등급을 받으려고, 30점을 받으려고 노력을 해줘야 돼요. 근데 한국사라는 과목이 2학년 때 거의 안 합니다. 3학년 때도 안 하는 학교가 훨씬 많아요. 그럼 이제 한국사에다가 시간을 많이 투자할 수는 없거든요. 근데 안 하면은 진짜로 모의사고를 19점 받는 게 나와요. 아, 전혀 안 했으니까. 그래서 한 번쯤은 점검을 해야 돼요. 3학년 올라가는 그 시기. 아니면 3학년이 돼서도 한 번 정도. 그리고 요령이지만은 다 할 필요 없어요, 한국사. 범위가 굉장히 넓습니다. 내가 강한 것만 하면 돼요. 딱 절반을 나눠요. 근현대사와 정근대사가 있습니다. 나는 삼국시대가 강해. 그럼 거기만 강해. 아니면 나 일제강점기가 강해. 그럼 거기만 강해. 각각 10문제씩 나옵니다. 그리고 난이도가 어렵지 않나. 10문제 맞으면 25점이잖아요, 일단. 나머지 10개 중에 다 틀겠어요, 설마? 그런 식으로 해서 어느 정도 점검만 해주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영어예요. 영어는 이제 수시하고 정시에 반영될 때 대부분이 그냥 수능 등급 조건. 서울대는 지역분장이 2등급 3개죠. 그런 거에 등급 조건. 연세대는 조건 없어졌고, 고대 다 등급 조건이고, 성균관대만 2등급 인형입니다. 2등급 인형을 맞춰주면 조건을 높아하게 되고요. 정시에서는 마찬가지로 한국사와 마찬가지로 감점이 되는데, 서울대는 0.5점씩이고, 연세대를 보면은 2등급이 95점이에요. 그럼 5점이 빠지는 거예요. 87.5, 3등급이면 12점이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는 정시에 어떻게 반영되는가에 따라서 중요도가 더 커요. 왜냐면 여기서는 만약에 내가 영어를 저걸 못 봤어요. 그러면 국어, 수학, 탐구를 맞춰도 되거든요. 최적인. 크게 무리익이 없다는 거죠. 형대 빼고 이긴 이거 빼고는 크게 무리익이 없다는 거죠. 근데 실제 정시에서는 굉장히 타격 효과가 큽니다. 혹시 기사 보셨나요? 신문기사? 서울대학교 영어 사람. 걔가 연대 썼으면 어떻게 될까요? 떨어져요. 서울대는 듣는데 연대를 떨어져요. 솔직히 없고. 이런 사태가 있기 때문에 영어는 마지막까지 놓으시면 안 돼요. 영어를 내가 좀 잘한다고 자랑을 하면서 내가 뭐 어차피 모의고사 보면 잘하는데 그리고 이제 설렁설렁 하잖아요? 그럼 수능날 89점 나와요. 진짜 그래요. 네, 만만치 않게 나오죠. 영어 시험 자체. 왜냐하면 이런 식으로 출제가 되고 있어요. 이게 작년이고 이게 올해입니다. 작년에 보니까 6월달 모의고사를 봤더니 8% 정도 줬어요. 8%. 누적비율, 등급비율. 90점 이상이 80%였다는 거죠. 얘네들이 이제 좀 이게 마땅치 않았던 거죠. 근데 평가에서 9월에 굉장히 어렵게 됩니다. 5.39%예요. 실제 5% 정도까지 나오게 되면은 예전 상대평가일 때하고 별 차이가 없는 거예요. 예전 상대평가일 때도 6%까지 1% 나왔던 적이 있어요. 그럼 실제 이렇게 되니까, 이거 좀 너무 어렵게 된다 보다 하고 등급 조절이 실패해서 10%까지 줄었어요. 그래서 얘네들이 올해 1위 갈았죠. 그래서 2월달에 작년에 4.1%까지 갔습니다. 좀 풀어줬다가 다시 5.3%. 요 정도를 유지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느낌이. 그러니까 그렇게 쉽게 가지 않습니다. 영어는 꾸준히 공부를 해줘야 돼요. 저희 학원은 수학 학원입니다. 예? 그래도 영어는 중요한 과목이에요. 대개에서. 그 다음에 이제 이런 표를 많이 보셨을 텐데, 이 대기업에 발표하는 자료고요. 이 표를 보면은, 2020학년도 올해 고3 애들은 학생부 교과로 42%, -14만 7천 명 정도를 뽑는구나. 그 다음에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7만 3천 명, 한 21%. 그러면 학생부 위주가 63%로 가장
많은 인원을 뽑고 있고, 논술은 다 3.5%. 인원이 적을 수밖에 없는 게 상위대학밖에 안 뽑아요. 논술. 그죠? 그 다음에 실기, 특기자 이게 5.6% 정도 뽑는다. 그 다음에 정시에 가니까, 수능이 19.9%로, 요게 정시가 거의 수능으로 뽑는 게 20%가 좀 안 됩니다. 그럼 대세는 수능이죠. 수시죠. 그 중에서도 학생부 교과와 종합이 가장 많이 뽑는 거죠. 그럼 대입을 준비하면서 교과와 종합을 정말 목숨을 걸고 해야 됩니다. 근데 그렇게 하는 게 맞아요. 근데 그렇게 하는 게 또 틀려요. 내가 어떤 대학을 지원하느냐에 따라 다릅니다. 이런 글을 보실 때 생각을 해야 되는 게 데이터의 오류예요. 이거는 나라에서 발표하는 거죠. 그럼 전국에 있는 190 몇 개 되는 대학의 전체 데이터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가고 싶은 대학을 한번 가보자. 우리가 가고 싶은 대학을 정했더니, 서울대서부터 2대 정도까지 정리를 해야 합니다. 서영고, 서성한, 중경, 외시, 2대. 학교 순위하고 강사하고 그냥 제가 정리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학생부 교과 전형을 봤더니, 서울대, 연대, 서강대, 성균관대, 경희대는 학생부 교과 전형이 없어요. 고려대가 400명, 한양대가 280명, 중앙대가 좀 많이 붙고 200명. 그래서 이 주요 대학교에서 봤더니 6.1%밖에 안 뽑아요. 학생부 교과전형. 전체 모든 대학에서 41%를 뽑았었는데 이 대학은 6.1%. 생각보다 교과전형은 주요 대학에서 많이 뽑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종합전형을 봤더니 다 뽑아요. 꽤 많은 인원들. 자, 45%를 뽑죠. 이 주요 대학에서. 가장 많은 인원. 물론 서울대학교의 지역균형이 학생부 종합이라서 여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문과 1등, 이과 1등 아니면 제일 잘하는 2명을 지원하는 거라서 교과전형과 차이가 없을 거라 생각하지만 달라요. 교과전형과 종합전형의 가장 결정적인 차이는 1.2가 있어요. 우리 학교에. 그러면 저쪽 학교에 1.5가 있어요. 그럼 교과전형은 1.2가 뽑혀야 됩니다. 내신술로 하니까. 근데 종합전형은 얘보다 더 잘해 보여요. 얘네 학교가 더 좋아 보여요. 얘를 뽑아요. 그게 종합전형.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논술 전형을 보니까 12% 정도를 뽑습니다. 어느 정도. 이제 고려대가 없어지면서 많이 줄었어요. 그리고 전체 인원도 많이 줄었습니다. 성균관대가 1000명씩 뽑는 것도 있어요, 논술로. 근데 지금 좀 발표하게 나버렸죠. 그 다음에 실기특기자인데, 실기특기자는 연대 고대에만 수학학하고 외국어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국제전형. 그리고 나머지 대다수가 이 대학들이 그 특기자에서 수학과는 사라지고 국제전형을 일부 하고 그 다음에 거의 예체능 특기자. 그 다음에 정시입니다. 정시가 아까 전에는 19.9%라고 해서 20%가 안 됐었죠. 근데 주요 대학들 보면 30%가 넘는 대학들이 꽤 많습니다. 왜? 나라에서 지금 교육감도 2022학년도에 30% 이상으로 뽑아라고 권고를 했죠. 그 전 교육감도 한번 언급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미 2020학년도에 평균적으로 주요 대학은 28%예요. 37% 뽑는 시립대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이렇게 나오면은 수시에 100% 충원이 안 되거든요. 서울대 일부과를 제외하고는 다 100% 충원이 안 됩니다. 그럼 넘어가죠. 그럼 정시인원이 더 늘어난다. 그래서 이런 표를 봐야 돼요. 아까 전체 표가 아니라 내가 알고 싶은 거. 나한테 해당하는 그 대학의 표를 봐야 돼요. 자, 그럼 주요 대학은 왜 학생부 교과 전형을 선호하지 않고 종합 전형을 선호할까요? 내지는 연결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종합 전형을 더 선호하는 겁니다. 어쩔 수가 없는 현상인 것 같아요. 자, 그러면 하나씩 세부적으로 좀 들어가 볼게요. 학생부 교과 전형입니다. 그래서 고려대가 400명, 뭐 쭉쭉쭉쭉 있는데 대부분이 교과 100이 많아요. 교과 100. 서류가 들어가는 거는 중앙대의 학교장 추천하고 고려대입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는 교과 100이에요. 뭐 면접이 20이 있지만 크게 좌우되지는 않고 여기에서 출결 공사는 어차피 교과가 학생들이 크니까 실제로 교과를 뽑는 게 맞아요. 근데 이제 고려대 같은 순수 교과가 아니라 교과를 어느 정도 뽑아놓은 다음에 면접이 있고, 그죠? 여기서 서류가 들어가는 게 학교장 추천에 중앙대가 있다고 생각하실 텐데, 잘 보시면 수능 최저가 있고 없고 차이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나 내신이 안 좋아. 난 교과 전형을 못 써. 이거 아니에요. 난 내신이 좋아. 교과 전형을 써. 이것도 또 아니에요. 그래서 최저학력 기준을 굉장히 잘 유심히 보셔야 돼요. 그리고 요새는 대학마다 자료를 굉장히 많이 오픈합니다. 대학교 홈페이지에 가면 평균 점수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이거 한번 보세요. 작년 2018학년도 학생부 교과 전형 평균 내신 비교를 했습니다. 이건 수능 최저가 있는 학교고 수능 최저가 없는 학교예요. 영어 영문과 최저가 있었더니 1.53이죠. 최저가 없으니까 1.16.
경제학이 1.5, 1.27, 수학과 1.74, 1.2, 단어가 자연계열입니다. 1.9, 1.23. 차이가 꽤 나죠. 수능체제가 있을 때와 수능체제가 없을 때. 수능체제가 있는 학교 중앙대였습니다. 그리고 이게 한양대. 실제로 중앙대학교는 작년까지 이 학교장 추천 전형의 수능 최저가 3개 합 5예요. 2등급 2개 되고 1등급 하나예요. 굉장히 높거든요. 그래서 이 조건을 충족시켰을 때 지금 합격한 선이 이렇지 실제 자연계열 아이들 2.1을 다 붙었습니다. 전학이라고 하나 받을 다 2.2, 2.1 다 붙어 들어왔어요. 특히나 간호학과 같은 경우 제가 재작년에 2.22, 올해에 2.3 그러니까 재작년이랑 작년 다 합격시켰어요. 대기번호 9번 나오고 11번 나왔었거든요. 다 1차 취업됐어요. 조건을 충족하면은 중앙대를 써볼만 한 거예요. 근데 한양대는 조건이 없기 때문에 무조건 내신이 상위권. 그 순서대로. 근데 한양대 내신도 이렇게 안 보고 이렇게 덮어보고 한다고 하는 그런 거예요? 아니, 그건 교과전형이 아니라 종합전형이고, 네, 그건 이제 그 내신은 점수를 보지는 않으니까 그건 종합전형이고, 이거는 교과전형이기 때문에 내신만 봐요. 내신만 봐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이 아이들이 내신 좋은 아이들이 진짜로 내신을 보는지 진짜로 내신만 봐요. 학교별로 점수 계산하는 방법들이 다르다.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한양대는 그렇지 않아요. 지점수 이런 거 해가지고. 왜냐면은 한양대가 교과전형으로 그렇게 많은 인물을 뽑지 않고요. 그리고 실제로 그 종합에서 그런 일이 일어나지 교과는 성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다 오픈할 수밖에 없어요. 진로를 나중에 감사 들어오면 다 걸려요. 예전에 이제 고려대학교가 그 점수 장난쳤다가 한번 많이 나왔었잖아요. 재점도 어떻게 해가지고 그런 것들. 근데 이제 지금은 그럴 수 없어요. 그래서 교과전형은 주요대는 싫어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뽑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가장 많은 전형이 이제 종합전형이죠. 종합전형은 하도 많아가지고 일단은 한양대까지 이렇게 다음 페이지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해놨습니다. 종합전형은 이제 주요대들이 다 뽑는데 수능 최저가 없어진 데가 더 많아요. 서울대 지역구정정도하고 고대를 빼고는 이 6개 대학 중에 연대 다 없어졌고 서강대, 성균관대, 한양대 최저 기준이 없습니다. 모든 학교가 다. 그리고 서울대, 연대, 고대와 서강대, 성균관대, 한양대를 쓰는 아이의 서류는 큰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실제 큰 차이가 나지 않아요. 근데 전형에 있어서 차이점을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서울대, 연대, 고대는 면접이 있습니다. 서강대, 성균관대, 한양대는 면접이 없어요. 그죠? 왜 서강대, 성균관대, 한양대는 면접이 없을까요? 서강대, 성균관대, 한양대의 가장 그 입시에 있어서의 목적은 뭘까요? 그 위에 우선 아이들을 뽑는 거죠. 연구비를 뺏어야 됩니다. 납치가 되죠. 서류를 썼다가 합격을 하면 납치가 되는 전형이에요. 납치가 돼서 행복할 수도 있겠지만은 납치가 됐었을 때 우울한 아이들도 있어요. 그치? 실제 저도 많이 봤어요. 특히나 문과 쪽에서 많이 나와요. 문과 쪽에. 성균관대 글로벌 경영을 합격을 했습니다. 수시에. 수능을 다 맞았어요. 그런 아이가 있었어요. 근데 서울에 못 쓰죠. 그런 사람이. 근데 그게 9월에 원서를 쓸 때 9월 모의고사에서 선배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거든요. 문과는 이 경영 경제 쪽을 따져보면은 뭐 서울대, 연대, 고대 쭉 가는데 사탐 한 문제 그 1점 차이로 학교가 달라져요. 그러니까 그런 따라 걸로 봐서 선배가 안 됐으니까 서류를 종이나 쓴 거죠. 합격을 하고 나서 이게 정신을 못 쓰게 되는 거죠. 그렇게. 그러니까 서울대, 연고대는 면접이 있어요, 실제로. 특히나 서울대 같은 경우는 이제 현존하는 최고 난이도의 신청 면접을 보게 되고, 연세대학교, 고려대학교는 이제 재시문 집단형 면접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뽑고 나서 좀 더 걸르겠다라는 거죠, 아이들. 그리고 얘네들은 일단은 뽑히면 추가 모집이 좀 꽤 돼요. 왜냐면 6개를 썼었을 때 떨어지는 애들은 다 떨어집니다, 6개를. 대부분. 그 다음 나중에 주제가 돼요. 근데 불문에는 6개가 거의 다 붙어요. 그래서 선택을 하면서 또 올라가는 거예요. 그게 종합전형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 타진의 종합전형의 대학들은 중앙대, 경희대, 한국외대, 시립대, 이화여대가 되는데 실제로 여기는 최저가 있는 게 2대밖에 없어요. 또 면접이 있는 학교, 이제 서류가 있는 학교 특성에 따라서 하는데 기본적으로 가장 종합전형은 일단 뒤에서 얘기 드리겠지만은 가장 핵심은 뭘까요, 종합전형이? 학교 수준 뭐 이런 거 특성, 물론 이런 것들도 다 중요해요. 근데 결론은 성적이에요. 학생 성적. 기억할 수 있잖아요.
일단 기본 가장 중요한 건 결국은 성적입니다. 우리 학교 수준에 상관없이 일단 성적이 잘 나오면 학생부 정확한 용어로 지원에 볼만해요. 그죠? 자, 그럼 성적이 잘 나왔다. 그럼 그 다음으로 할 게 뭐냐? 그 다음은 교과 세과목 특기사를 위한 활동입니다. 외부 활동을 쓸 수가 없어요. 학생부 정확한 특기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아예 선생님들이 학교 서류를 볼 때 아이들 기본적으로 성적 추세를 볼 때도 있고 성적 자체를 그냥 볼 때도 있습니다. 블라인드 처리했을 때는 성적 추세만 봐요. 근데 교과생과를 특기자를 하면 어떤 식으로 준비를 해야 되냐? 지금 이제 고등학교 1학년 들어가는 아이들은 이게 가장 중요해요. 왜냐하면 학생부가 간소화시켰기 때문에 평가할 수 있는 요소가 굉장히 많이 줄어들었어요. 고등학교 1학년 올라가는 아이들은. 그다음에 2학년이나 3학년은 이미 이제 3학년 올라가는 애들 하나밖에 안 나는 상황이잖아요. 하나밖에 안 나는 상황에서 어떤 더 특별한 활동을 할 수 있습니까? 결국은 3학년 1학년 내신 준비예요. 그래서 교과학교 특기사를 위한 활동은 아주 단순해요. 수업 시간에 적극적 인터넷 참여. 이게 부모님들이 보시기에는 이게 당연한 듯 보이지만은 사실상 학생들이 느끼기에는 이게 굉장히 힘들어요. 학교 수준에 따라서 왜 좋은 학교를 가려고 할까요? 학업 분위기거든요. 어떤 학교는 정말 2명만 붙어가고 있어요. 클래스에. 35명이 앉아있는데 30명은 엎드려 자요. 근데 적극적인 태도와 참여가 그게 쉬운 게 아니라는 거죠. 어차피 선생님들이 써줍니다. 선생님들이 써주지 않더라고 하더라도 네가 써가지고 와 그럼 내가 반영해 줄게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럼 선생님하고 관계가 좋아야겠죠. 수업 시간에 아이하고 눈을 맞추시고 아이가 잘 따라오는 아이를 좋아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상위권 아이들의 학생부와 하위권 아이들의 학생부가 좀 다릅니다. 잘 써주거든요. 한 글자라도 더. 어떤 학교라든지. 자, 그 다음에 발표, 질문, 토론 관련 활동에 적극적인 참여를 해야 돼요. 뭐가 있으면 손들고 하라는 거죠. 미션이 주어졌으면 발표도 하고. 이런 것들이 창피해서 내가 창피해서 못하겠어. 이런 거 하면 안 돼요. 어쨌거나 우리 아이들 사이에는 그 반에서 내가 맡은 직책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 학습 부장이 되든 뭐가 되든 그 과목 담당이 되든 해서 질문도 하고 토론 관련해서 적극적인 활동을 한 후에 활동한 내용에 대한 정리를 미리미리 해놓는 게 좋습니다. 자, 선생님들은 기말고사가 끝나면 선생님들 한가해질까요? 그때부터 바빠요. 왜냐면 8월 말, 아니면 겨울방학 6월 말까지 학생부를 적어야 됩니다. 그럼 아이들마다 내가 담당하는 선생님이, 담임 선생님 입장을 맞섰을 때, 그 과목 선생님 입장을 맞섰을 때, 담당하는 아이들이 그냥 뭐 10대 명 이게 아니잖아요. 엄청 많아요. 그래서 복사해서 대처를 기간 하는데도 시간이 엄청 걸립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현실이에요. 그 상황에, 선생님 제가 생각해보니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그거 드리는 거죠. 내가 한 이런 활동입니다. 써오라고 하면 드리면 되는 거고, 만약에 그런 얘기가 없으면 제가 한번 정리해봤습니다 하고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 더 학생부 내용이 잘 정리가 되더라고요. 조금이라도 잘 돼요. 이런 활동들을 해야 돼요. 그 다음으로 정말 수상실적, 봉사활동, 독서활동 등등등 다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수상실적이 현재 2학년과 3학년은 굉장히 중요해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면 아이가 지금 다 보여주거든요. 수상실적인 대학에 지원을 했었을 때 그 수상을 다 봅니다.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상의 높고 낮음을 따지지 않고 상의 높고 낮음을 따지지 않고 이 아이가 학교에서 하는 이런 활동들을 정말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어느 정도 성취를 했구나 라는 평가 요소가 되는 거죠. 동아리도 꼭 전공 관련된 게 아니라 자율동아리에서 내가 관심이 있었던 거 그다음에 전교 관련된 것도 하고 여러 가지 해서 다 표현이 됩니다. 1학년, 2학년. 그죠? 근데 현재 2학년, 3학년. 현재 1학년 올라가는 애들은 수상실적이 한 학기당 하나밖에 반영했는데요. 그리고 동아리도 자율동아리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학생부 간소화됩니다. 2, 3학년하고 1학년의 차이점이에요. 봉사활동도 이 1학년은 더 축소돼요. 독서는 똑같습니다. 독서, 책 제목이랑 저자. 이렇게 하는 거죠. 책 관련된 거는 다양한 것들을 많이 읽어주는 게 좋고 각 학년마다 전공된 것들을 가장 이어서 읽어줘서 찍혀 있어야 돼요. 질문이 나올 수도 있거든요. 면접시. 학생부 종합 전형이었고요. 그 다음에 논술 전형입니다. 논술 전형은 이제 연대에서부터 이제 쭉 있었을 때 최저가 아직까지는 좀 많이 살아있어요. 그리고 연대가 타가적으로 논술 100으로 올해서부터 바뀌었고요. 대체적으로 뭐 교과가 들어가거나 조금씩 들어갑니다. 근데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역시가 논술이에요. 논술 전형에서 이제 말들이 많은 게 수능 잘 본 애들이 많이 뽑히더라. 수능 중점 애들이 뽑히더라.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제 생각은 좀 달라요. 수능 성적이 잘 나온 애들이 논술도 잘 보는 거예요. 실력이 되는 애들인가 그런 거예요. 그리고 그 반대로 수능 성적이 정말로 안 좋았었는데 합격한 애들이 있습니다. 논술에. 제가 기억하기로 수학 5등급이었는데 동국대 논술 합격했어요. 그럼 걔가 수학을 진짜 못하지만 수능 날만 못 본 거예요. 평상시에 걔가 2등급 정도는 나왔었어요. 수학. 그러니까 그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수능 날 못 본 거지 내 실력이 그런 건 아니죠. 그리고 논술을 하면은 가장 궁금해하시는 게 논술 준비를 언제부터 해야 되나? 논술 준비 언제부터 해야 되나? 제 생각은 자연계열을 준비한 논술을 하는 학생인 경우에는 그 3학년 올라가는 겨울방학 때에도 늦지 않습니다. 거기다가 이 11월 모의고사를 봤을 거예요. 경기도 교육청 11월 모의고사를 봐서 그 성적이 내가 상위 97% 이상일 때 그때 논술 준비를 하세요. 수학이. 그 중앙대학교 이상의 논술을 생각했을 때. 그리고 중앙대학교 이하를 논술을 생각했을 때는 솔직히 말해서 안 해도 됩니다. 솔직히 말해서 안 해도 되고 내가 수학 1등급을 만들려고 노력하는 게 훨씬 더 나아요. 그러면 정시 같은 데가 더 올라가고 논술 준비를 그때 가서 해도 걔가 진짜 수학 2등급 맨 이하 1등급 정도가 되면 논술을 가서 풀 수 있어요. 예전처럼 난이도가 그렇게 어렵게 나오지 않습니다. 논술학원 다녀서 제가 저도 이제 학원에 있지만 논술학원 가서 거기서 논술 문제 기출문제 막 풀잖아요. 예전에 대학 과정 나왔던 것까지 다 풀려요. 그럼 진짜 어려워서 애들 못 풀어요. 안 나와요. 풀지 안 합니다. 그럼 요새는. 그러니까 제가 사례를 말씀드리면 이제 아주대 논술 같은 경우가 있는데 실제로 제가 상담했던 애 중에 저쪽 평촌 지역에서 안양고 다니는 학생이 있었어요. 내신이 5등급. 모의고사를 보면은 국어 5등급, 영어 5등급, 수학 2등급, 나머지 탐구 2개 5등급. 얘가 정시 갈 때는 내가 봤더니 수원대가 좀 어려워. 그래서 제가 걔한테 수원대 적성 써라. 그리고 가천대 적성 쓰고 수학을 좀 잘하니까 광운대, 숭실대, 아주대 논술 써라. 하나는 네 맘대로 써라. 그렇게 해줬어요. 근데 얘가 그렇게 썼어요. 썼더니 10월 달에 수원대 합격했다고 전화가 왔어요. 그럼 이제 얘는 입시가 끝났거든요. 근데 이제 수능 때려치고 아주대학교 기출문제하고 광운대학교 기출문제만 집에서 혼자 풀어라. 왜냐면 수능 한 달 전이기 때문에 논술학원들이 다 종강 쳤거든요. 그리고 그 다음 주에 가천대 합격을 했대요. 수학을 잘하면 적성도 유리합니다. 실제로. 그래서 가천대 가격이 마음이 편하죠. 그리고 수능 끝나고 2주 있다가 아주대 논술입니다. 그 2주 동안 논술 수업을 처음 들었어요, 걔가. 그리고 아주대 기경호가 최초 합격했어요. 자, 이런 거거든요. 2주 동안 있다가 아주대학교 시험장에 딱 가면은 애들이 많이 와 있겠죠. 수능 조건이 없었거든요. 그러면, 와이드 아이들이 다 나보다 잘해 보여요. 그런 거잖아요, 사람 심리가. 그 중에 와이드 수학 1등 없어요. 아주대학교에 수학 1등급에가 오겠습니다, 논술로. 실제로 8,000명에서 10,000명 정도 나오는데 2등급이 올 리가 없잖아요. 정말 얘처럼 수학만 잘하고 나머지가 다 5, 6등급이야. 그럼 오겠죠. 그럼 걔하고 나하고 같은 과를 썼을 확률도 별로 없을 거고 만날 일이 없어요. 자, 그럼 2등급 맨 위에 아이들은 몇 명이나 될까요? 생각보다 별로 없어요. 2등급 맨 위에 아이들은 다른 거하고 발레트가 맞으면 11대라든지 중앙대 낮은 거가 정시에 됩니다. 아주대는 올 필요가 없잖아요. 건국대도 되는데 정시에. 그죠? 그럼 결국은 2등급 맨 끝에서 3등급 맨 위에 아이들 얘네들이 싸우는 거예요. 그럼 누가 이겨요? 2등급 맨 위에가 이길까요? 실력 차이 별로 없어요, 얘네가. 그날 나한테 적합한 문제가 나온 놈이 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대 논술 굉장히 어렵습니다. 평균 점수가 대략 50점 내외예요. 100점 만점. 아주대에서 출제를 했었을 때 얘네들한테 100점을 요구하는 건 아니거든요. 어느 정도 풀어내야 됩니다. 그날의 운이 수학 2등급이 되는 실력이에요. 그러니까 논술 준비를 하더니 내가 수학 2등급을 확실하게 맞으려고 하면은 그 정도 대학에서 경희대 학생도 나오고 이 아주대 학생도 나오고 강원대 학생도 나옵니다. 진짜. 그러니까 논술은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연히. 내가 3학년 올라갔을 때 해도 늦지 않습니다. 근데 인문계열은 달라요. 인문계열은 배경 지식도 있어야 되고 글의 분석 능력도 있어야 되고 그것도 내 표현력으로 표현을 해야 돼요. 글도 써야 돼요. 800자, 1200자, 2000자 써야 됩니다. 1500자. 이런 식으로 써야 돼요. 그래서 대부분 고등학교 2학년 때서부터 논술을 꾸준히 해주는 게 좋아요. 그리고 모의고사를 볼 때마다 내가 가려고 하는 학교에 최저학력 기준을 충족하는가 충족하고 있으면 꾸준히 논술을 하는 거고 충족을 안 하는 순간 그냥 논술을 때려쳐요.
그리고 수능에 충족을 시키는 게 먼저예요. 왜 수능을 자꾸 얘기하냐면 이따 뒤에 수능이 얼마나 어려운지에 대해서 설명을 했기 때문에 이게 이제 논술입니다. 논술은 많이 줄어들었는데 의대로 한번 해서 전형을 한번 정리를 해봤어요. 교과 715면 24%, 종합 30%, 논술이 6.7%. 특기자는 원래 잘 안 뽑으니까 있고, 그다음에 정시가 37%. 의대는 정시가 꽤 많이 뽑습니다. 요 밑에 있는 대학들이 논술 뽑는 의대예요. 익히 알고 있는 대학들이 없을 거예요. 연대, 성대, 한림대, 단국대 다 없습니다. 춘천향대 다 없습니다. 많이 사라졌어요, 논술은. 이제 가장 기본적인 이제 수시 지원 전략에 대해서 한번 물어볼게요. 수시 여자장을 지원하는 기준은 무엇인가? 당장에 9월에 우리 학생이 거의 그럼 이제 내년 9월에 내후년 9월에 이제 원서접수 9월에 하게 되겠죠. 그럼 고3 어머님도 계시죠? 네, 고3은 이제 올해 9월에 원서접수를 합니다. 원서접수를 하는 기준을 뭘로 세울 건가요? 내신하고는 모의고사 가서 수능 제대로 맞출 수 있을지. 그렇죠. 교과 성적도 물론 중요하죠. 비교과 성적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죠. 근데 입시는 단순하게 접근하는 게 좋아요. 일단 가장 단순하게 접근하는 게 뭐냐면 내가 정시에 어느 정도 갈 수 있는가. 모의고사 성적. 내가 정시에 이 정도 위치에 갈 수 있어요, 대학을. 그럼 수시 여기서 이렇게 쓰나요? 여기도 써요. 네, 조건이 충족하면. 그죠? 그럼 여기도 쓰고, 여기도 쓰고, 여기도 써야 돼요. 그죠? 그러면은 아직까지 남은 기간은 꽤 있습니다. 수능까지. 그러면 내가 유리하게 하기 위한 방법은 뭘까요? 단순해요. 정시가 올라가면 돼요. 이게 가장 확실한 방법이고 가장 힘듭니다. 그래서 3학년 1학기 때까지 내신과를 철저하게 해야 되는 내신을 하는 아이들이 있는 거고, 아 나는 이제 내신 더 이상 건널 수 없는 강을 건넜어. 그러면은 수능에만 집중해야 되고 논술하고 같이 병행하거나 적성을 해야 되는 것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준은 내가 정시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핵심입니다. 자, 여기 이제 수능이라는 겁니다. 2018학년도와 작년 2019학년도. 아이들이 고등학교에 올라가면은 이제 경기도는 아마 6월하고 11월에 교육청 모의고사를 보게 될 거예요. 교육청 모의고사를 보면 성적표가 나오죠? A4 잔장으로 받아봤지? A4 잔장으로 딱 나오는데 굉장히 많은 정보가 있어요. 이게 꾸겨서 버렸을 수도 있지만은 딱 펼쳐봤었을 때 내가 뭐 틀렸는지도 다 나오는 번호가 다 나오고 과목별로 100분위도 다 나와요. 이거 뭐 국어 97%, 뭐 수학 뭐 80%뭐 이렇게 나와요. 그다음에 옆에 보면은 조합 100분위도 나와요. 그게 전국적으로 내일치거든요. 국어, 과학, 수학을 합쳐봤더니 아 내가 100분이 한 92% 정도 된다. 아 92% 정도 되면 내가 정시에 가르치는 대학이 12대에서 왔다 갔다 힘들게 살짝 불안하다. 뭐 이 정도가 나와요. 그죠? 그게 내 안의 위치라고 믿고 살아갑니다. 근데 3학년이 돼서 3월달, 4월달에도 거의 비슷하게 나와요. 공부를 열심히 결과학교를 했으면은 성적이 잘 나올 거란 말이죠. 그래서 위치가 올라가는 게 느껴져요. 근데 6월서부터는 달라져요. 왜 그러죠? 재생이 들어오는. 재생이 어떤 식으로 들어오냐면 6월달에 재작년에 6만 7천 명이 들어왔어요. 작년에 6만 6천 명. 아, 대략 6만 6, 7천 명의 아이들이 투입이 돼요. 이게 투입이 되는 순간 시험이 다른 시험이 되죠. 네, 우리끼리만 경쟁했잖아요. 우리끼리. 현재 각자면 특히 12년 동안 싸워오던 애들 이렇게 애들이 있어요. 근데 여기에 6만 6천 명이 투입이 되니까 범위가 이렇게 되죠. 그리고 내 밑에 이렇게 있었는데 이 6만 6천 명의 재생들이 다 내 밑으로 들어오면 내가 100분위가 확 올라가겠죠. 그럴 리가 없잖아. 위아래로 섞여 들어오죠. 그러니까 흔들리지. 그래서 재학생들이 이 2월달에 굉장히 1차 쇼크를 받습니다. 나 이번 시험 잘 본 것 같은데? 제자리 넘어가고 있어요. 아, 나 이거 못 본 것 같은데? 확 싸우더라고요. 그게 6월 시험입니다. 그리고 2월 성적표를 받아보니까 이게 뭐야? 100분위 등급 표준 점수가 나오고 아무것도 없어요. 확인해야 되는 거죠. 근데 이 6만 6천 명, 6만 7천 명, 이 아이들이 물론 잘하는 애들이 있어요. 재생들이. 되게 잘하는 애들이지만 얘네들도 사실상 공부하는 시간이 별로 안 돼요. 재수를 했는데 1년 더 한 거잖아요. 근데 얘네들도 공부하는 시간이 별로 안 됩니다. 실제 재수를 했었을 때 11월에 수능 딱 봐요. 그리고 아 나는 안 되겠다 재수해야지 하고 수능 공부를 하는 애들이 몇이나 될까요? 있어요. 그럼 공부가 될까요? 일단 좀 쉬어요. 수시를 써놨잖아요. 수시를 기다렸더니 안 됐어요. 그냥 정시를 써요. 또 안 됐어요. 그냥 추가모들이 또 해서 이제 얼마 전에 끝났죠 이제. 그럼 요 시기입니다. 그럼 이 아이들도 3월, 4월, 3달 공부하는 거예요. 11월까지 수능을 공부하고 남은 3달 동안 얘네들이 공부를 안 해요.
공부가 되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제로 베이스가 돼요. 많이 기억을 잊어버립니다. 새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재학생들은 겨울방학 동안에 굉장히 열심히 합니다. 3학년 올라갈 때. 좀 이전까지 좀 다르게 공부하는 아이들도 많아요. 그래서 실제로 얘네들보다 재학생들이 비슷비슷해요, 실력은. 근데 뚜껑을 열면 얘네들이 성적이 더 좋게 나오죠. 왜? 얘네들은 학교가 안 가고. 얘네들 중간고사가 없어요. 학교 활동도 없고. 그리고 얘네들은 경험이 있죠. 한 번 더 절실하잖아요. 근데 재학생들은 경험도 없고 나는 태어나서 처음으로 평가하는 시험을 실전에서 보는 거죠. 굉장히 긴장이 됩니다. 굉장히 긴장이 돼요. 주변에서 학교 선생님, 학원 선생님, 부모님이 야 이거 재수생이 들어온 거래. 잘 봐야 돼. 하면은 겉으로는 뭐 알아서 한다고 하지만은 굉장히 위축이 돼요. 긴장을 많이 해요. 6월달. 실수들을 많이 해요. 그래서 6월달에는 멘탈이에요. 멘탈이 강하면 안 밀립니다. 진짜 6월달에. 성적이 안 떨어져요. 근데 9월은 달라요. 9월에는 7만 6천 명, 7만 6천 명, 한 1만 명 정도가 더 들어와요, 재생들이. 얘네들은 누구죠? 반수생입니다. 반수생들이 물론 다 잘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그 중에는 극상위권이 포함이 돼요. 참 신기한 게 좀 재수없는 애들이 있어요. 연고대를 다녀요. 서울대를 가야겠다는 거죠. 근데 서울대 군대 다녀. 근데 나는 의대를 가야겠다는 거죠. 심지어는 의대를 다니고 있어요. 근데 나는 더 좋은 의대를 가야겠다는 애들이 들어오고. 재작년에 제가 상담했던 애 중에 서울대학교 재래공학과를 정시학교를 하고 경찰대도 됐어요. 그래서 어디를 가야 되냐 나한테 물어봐서 네가 경찰청장의 꿈이 없다면은 당연히 서울대 가야지. 그랬더니 경찰청장의 꿈도 없으면서 경찰대를 갔어요. 그래서 1년 정도 다니다가 자퇴를 하고 나왔어요. 그랬더니 나한테 와가지고 역시 직업은 의사가 최고인 것 같습니다. 자기 친구들 의대 가는 게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본인이 이렇게 삼수를 하는 거죠. 경찰대 1년을 다니고 다시 이제 재수해가지고 와가지고 작년에 시험 봐가지고 정시상담 받으러 왔는데 영어를 2등급을 맞았어요. 근데 그거 되게 틀렸어요. 수학 다 맞고 과학 다 맞고. 그래서 성대 의대하고 카톨릭 의대를 고민하길래 카톨릭 의대를 쓰라고 했어요. 성대 의대도 될 것 같은데 영어 2등급 살짝 들어가니까 카톨릭 의대를 써라. 다른 학원에서 그렇게 상담을 해줬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네가 진짜 성대 쓰고 싶으면 성대 써도 된다. 될 것 같다. 저는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근데 어쨌든 카톨릭 의대에 갔습니다. 그런 아이들이 9월에 들어오는 거죠. 자, 9월달 시험이 끝나면은 뭘 할까요? 그 다음 주가 바로 원서 접수예요. 성적표도 나오기 전에 가채점 영향가지고 위치 확인해가지고 원서 접수를 해야 돼요. 굉장히 타이트하게 놀아줍니다. 그리고 나서 2달 진짜 마음 잡고 열심히 공부했더니 재수생이 13만 명이 됐어요. 5만 명이 뚫어나요. 이렇게. 그래서 실제로 매번 시험이 다 다른 시험이에요. 그러니까 6월달부터 다 요일당 해가지고 이 경쟁하는 아이들이 다 시험 보면 좋겠지만은 다 달라요. 다 늘어나요. 그러니까 수능 성적 받기가 굉장히 힘든 거죠. 그래도 재수생들도 이렇게 정규 분포를 하고 재학생들도 이렇게 정규 분포를 하기 때문에 합치면 엄청나게 많이 흔들리는 건 아니거든요. 왜 엄청나게 흔들리게 되냐면 재학생들 때문에 그래요. 고3아이. 자, 고3 3월달에 작년에 45만 명이었죠. 실제 시험 보면 39만 8천 명. 올해도 45만 6천 명, 39만 명. 5만 명 이상, 5만 5천 명 이상 아이들이 고3인데 수능을 안 봐요. 왜 안 볼까요? 그쵸, 수시 합격한 아이들. 수시 합격한 아이들 물론 있습니다. 근데 수시 합격하려면 수능 최저 없어야 돼요. 이거 수능 전에 합격자를 발표해야 돼요. 그 학교가 나한테 딱 맞아야 돼요. 6개 수학교. 대부분 그렇게 되기가 쉽지는 않겠죠? 일부 있습니다, 일부. 그런 아이들도 있어요. 그 다음에 특성화고등학교 다니는 아이들도 있어요. 취업 당하는 애들. 그런 아이들도 일부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대다수의 아이들은 그냥 안 보는 거예요. 고3인데 시험 안 봐요. 자, 3월달, 6월달, 9월달 어디서 시험 보죠? 어디서 시험 볼 거니? 3월달, 6월달, 9월달? 학교에 가야 돼요. 출석 체크를 하잖아요. 아직 졸업을 안 했는데 학교에 가야 되니까. 시험 볼 때 엎드려 자요. 오랜만에 선생님이 막 이렇게 꾸정해요. 그걸 내줍니다. 그런 아이들이 많아요. 전국적으로 꽤 있습니다. 자, 수능 날은 어떻죠? 학교를 안 가요. 출석 체크가 없어요. 시험을 봐봤자 갈 수 있는 학교 별로 없습니다. 놀러 가는 거예요. 그런 아이들 중에 1, 2, 3등급이 있을까요? 대체적으로 8, 9등급이 나요. 자, 그러면 내가 걔네들하고
경쟁할 아이들은 아니면 확률이 더 크거든요. 왜냐면 그 밑에서 4%예요. 그냥 완전히 다 찍는 애들이거든요. 그럼 나한테 어떤 영향을 주냐? 단순하게 9월 모의고사에서 100명이 시험 봤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내가 11등을 했습니다. 몇 등급이죠? 2등급. 그렇죠. 11%. 딱 2등급 했어요. 그리고 2달 동안 진짜 열심히 공부를 해가지고 10등을 했어요. 한 명을 제끼고. 잘했죠? 열심히 했잖아요. 그러면 몇 등급이 나와야 되죠? 마찬가지로 2등급이 나와야 되죠. 그죠? 100명이 아니에요. 100분이라는 겁니다. 그죠? 그리고 위아래로 재생 들어오죠. 3등급이 나올 확률이 더 커요. 그래서 수능이 끝나면은, 와, 나 수능 대박 났어. 라고 하는 아이들은 반드시 있습니다. 이렇게는 얘기를 하거든요. 나머지는 다 침묵하죠. 시작 등급 맞추기가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원서 접수하는 시기가 9월이에요. 그러면 이제 수능 최저를 내가 맞췄다라고 착각들을 하는 거예요. 아, 2등급 2개네. 자연계는 2등급 2개가 많거든요. 인문계열은 그보다 좀 더 타이트하게 경우가 많고, 3개 한 6, 7 이 정도가 되니까. 근데, 나 3월달에 2등급 2개 맞췄었어. 작년에 나 2등급 2개 맞췄었어. 그렇게 해서 원서 접수를 하면, 실제 경쟁률, 논술 경쟁률 보시면 막 40대 60대 1, 1대는 막 몇백 대 1 막 이러죠. 그죠? 근데 수능 최저 충족시킨 거는 절반도 안 돼요. 실제 경쟁률이 확 줄어들잖아요. 이런 사례 때문에 그렇습니다. 계속 안 좋은 얘기를 하는데,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안 좋은 얘기 할게요. 자연계열이에요. 자연계열이 가형과 나형이죠. 요게 작년에 수능을 봤던 아이들이 고등학교 2학년 11월에 시험본 경기도 교육청 결과 내용입니다. 가형 선택한 애들이 45%, 나형 선택한 애들이 53%예요. 그죠? 인원은 45만 명 정도. 그죠? 올해 3학년 올라가는 애들 거는 그 교육청 홈페이지에 가면 다 나옵니다. 비슷해요. 비율은 비슷한데 이게 40만 명이에요. 5만 명 정도가 줄어들었죠. 올해가 굉장히 유리한 해입니다. 인원수는 줄어들었고 대학에서 뽑는 인원 비슷해요. 그죠? 그리고 고등학교 1학년에 올라가는 아이들이 시험 볼 때는 이게 가형, 나형이 아니라 미적분, 확률통계, 기하 중에 선택하게 되는 거죠. 그걸로 차이가 날 거예요. 대부분 기하나 미적에서. 이 아이들이 이런 식으로 흘러가는 거예요. 3월 달에 시험 보고 나서 6월 달에 6만 6천 명이 재생에 투입이 되죠. 6만 6천 명이 재생에 투입이 됐는데 3월 달에 대비 한 200명 정도 늘었어요. 그죠? 그러면 6만 6천 명 중에는 수학 가형을 선택하는 애가 200명밖에 없었을까요? 과학 선택하는 애가 3만 5천 명이 늘었는데 나형을 갈아탑니다. 6월달 지나고 9월달이 돼서 10,000명 정도가 투입이 됐더니 3만 명이 줄어요. 실제 수능에서 5만 명이 늘어나는데 쭉 보니까 얼마 안 늘었죠. 한 5,000명, 6,000명 정도 들고 끝납니다. 결국은 가형 이런 인구수가 줄어든다는 얘기인데 왜 줄어들까요? 단순하게 접근하면 돼요. 어려워요. 그냥 가형은 어렵습니다. 6월달까지는 어느 정도 시험을 같이 봐요. 시험을 같이 보고 나서 6월달에 시험 봤으니까 배치표를 누르고 싶겠죠. 나 어느 대학 갈 수 있을까? 배치표를 딱 봤더니 내가 가르치는 대학이 가형, 나형, 교차 지원이 가능합니다. 나형으로 선택을 하고 문과를 쓴 게 아니라 나형으로 쓰고 기계공을 가는 거예요. 화생공을 쓸 수 있어요. 그런 대학들이 있습니다. 가천대학 이하로. 그러면은 아이들은 다 자기한테 유리한 쪽으로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런 대학들 중에 조금 더 좋은 학과를 갈 수 있는 데. 그 다음에 취업도 잘 되는 과를 갈 수 있는 데. 그래서 대거 이동하는 시기가 6월에서 9월 사이. 아까 2018도 똑같아요. 6월에서 9월 사이. 이런 식으로 바뀝니다. 이런 식으로 줄었다고 생각합니다. 인구수가 그만큼 없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때 11월에 2,002만 명, 20만 명 정도 되는 가형 중에 1등급을 한 1,700명이나 줬어요. 근데 꽤 많이 줬어요. 1,700명. 그리고 작년 수능도 1,600명이나 그래요. 6%까지가 됐을 거예요. 그러면은 이때 2학년 때 경기도 교육청에서 1등급을 받았던 10,000명이 그대로 수능 1등급을 받았을까요? 얘네들이 들어오죠. 재생들 중에 1,000명이 있으면 9,000명, 2,000명이 있으면 8,000명이 줄어들겠죠, 비율이. 실제 이 11월 모의고사에서 1등급을 받았을 때 그걸 유지할 수 있는 확률은 50% 내외. 심각합니다. 재생들이 워낙에 세서. 그리고 잘 따져보면은 이때 20만 명이었죠. 이때 16만 명. 그럼 실제 줄어든 아이들은 3만 명이 아니에요. 4만 명이 아니에요.
얘네들 중에 절반이 가형이라고 생각을 했었을 때 10만 명 정도가 여기 남게 되죠, 재학생이. 여기 중에 10만 명은 나형을 갈아탄 거예요. 실제 그 11월 모의고사에서 6등급 이하 아이들 거의 다 나형을 간 거예요. 그러면 엑기스만 나죠, 엑기스만 나죠. 그래서 그 등급 컷을 보면은 이게 달라져요. 어려워도 등급 컷이 올라가요. 그게 이과 가형이죠. 참고자료는 이제 인문계열 연세대학교 성적 평균이에요. 이런 자료들은 연세대학교 홈페이지에 가서 보실 수가 없고요. 연세대학교 설명회에 가야 이 자료를 오픈을 해요. 그래서 제가 가서 직접 사진을 찍고 그거를 잘라내가지고 여기다 붙인 거예요. 그래서 화질이 별로 좋지 않아요. 인문계열 잘 보시면은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논술 전형에 지원한 평균은 3.97이고 합격한 평균은 3.11인데 합격한 애들 평균 대신에 이렇게 쭉 봤을 때 6점대 후반에도 붙었고 1점대 초반에도 이런 식으로 있는 거예요. 논술은 내신 비중이 크게 없다. 선택선 아이들 평균적으로 나옵니다. 그 다음에 특기자 같은 경우 보면은 2.16이 평균이고 꽤 합격한 애들이 4점대 중반까지가 있는 거죠. 특기자인데 꽤 높은 편이에요. 6점대면은. 특기자는 외국어 특기자겠죠. 그러면은 전국의 외고, 국제고, 일반고에서 영어 잘하는 애, 그다음에 전국 단위 자사고에서 영어 잘하는 애.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내신이 꽤 셉니다. 자연계열보다 좀 달라요. 그다음에 활동 우수형, 이게 학생부 종합, 면접표는 학생부 교과였습니다. 그러면 학생부 종합이 대략 1.67이에요. 평균이. 학생부 종합도 그래서 교과 전형이라고 말씀드립니다. 근데 합격한 애들 보면은 5점대 중반에 합격을 했죠. 그럼 나도 5점대 중반에 합격하겠네? 이건 아니라는 거죠. 그 아이의 활동량을 다 들여봐야 되고 학교가 좋았을 확률이 크죠. 전국 단위 자사고에서 확률이 더 크죠. 외고는. 그다음에 면접형은 교과가 더 셉니다. 그다음에 정시에서도 대략 평균적으로 3점대 내지. 그러니까 교과 성적을 잘 유지한 아이들이 수능도 잘 나와요. 1학년 때 2개 학기를 진행하고 나서 남은 3개 학기가 남았는데 나 1학년 때 너무 성적이 안 나왔어. 나 이제는 다른 방법으로 해야지 하고 수능 공부만 하겠다. 그것도 전략이 될 수 있습니다. 전략이 될 수 있지만 뭐 할 거예요? 수능 공부 뭐 할 거예요? 그때부터. 모든 과정에 진도는 다 나가 있는 상태에서 한 번 정도 겪고 내신에서 치열한 싸움을 겪어야 수능도 잘 나올 확률이 큽니다. 그러니까 아까 보여줬듯이 수능은 전국 단위 애들하고 싸워야 돼요. 일단 우리 학교에 있는 애들부터 이기고 나면 더 쉬워져. 그렇게 생각해요. 자연계열은 특기자 한번 보시면 여기 3점대로 올라갔죠. 과거 연기는 되게 많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나머지는 비슷합니다. 이제 의대 자료는 상세에서 보시고요. 제가 이제 면접 1.0 합격하는 면접 교과가 1.05죠. 2등급 하나, 2개. 다음에 5리. 이렇게 해야 합격이 가능하다. 저희 이제 데이 컨설팅은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합니다. 컨설팅이라는 거는 이제 물론 요새 뭐 스카이캐슬에 나와가지고 뭐 그런 얘기들이 많은데 그렇게까지 받으실 필요는 없고 중간 점검만 받으면 돼요. 1학년, 2학년 때에는 중간 점검만 받아서 학생부 지지할 때 그때만 받으면 되고 3학년이 되면서부터는 이 실제 정신교육서부터 해가지고 어떤 식으로 준비해야 되는지를 탄탄히 관리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11월 모의고사 본 다음에 기말고사 끝나면 제가 맡고 있는 아이들은 1대1 상담을 해서 결과한테 너 어떻게 공부해라.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정기교육을 해줍니다. 그 다음에 3월달, 이제 개학이 다음 주죠? 그리고 다음 주 목요일이 3월 서울시교육청 모의고사입니다. 1, 2학년은 안 봐요. 근데 3학년은 봅니다. 그래서 3월달 모의고사 본 다음에 성적 정시적으로 하는 점검한 다음에 3월 모의고사 이후 수시 준비사항을 점검을 해줄 겁니다. 1대1 상담을 해줘요. 그 다음에 6월달도 마찬가지로 이때는 이제 평가원 시험이니까 이때 좀 자기소개서가 필요한 학생들 겨울방학 때만의 초안을 잡아놓으면 좋은데 그거를 못했다라고 하면 1학기 때 절대로 자기소개서 건드리지 마세요. 1학기 때는 성적만 나오게 하세요. 그게 최고의 교육감입니다. 최고의 선생님입니다. 자기소개서는 여름방학 때도 안 늦어요. 제가 자기소개서를 매년 받는데 제일 많이 받았던 애가 11번. 메일도 서면으로 선사를 해주는데 11번 받았던 내가 상 탔다 이렇게 쓰네요. 걔는 11번 해가지고 내용이 나오게 해줬고 제일 짧게 맞았던 애가 토시아가 딱 갖다 줬어요. 걔가 고려대 의대되고 서울대 화생공됐어요. 배경고등학교 전교 1등에 글 너무 잘 써가지고 요 토시아가 딱 갖다 줬어요. 그러니까 시간이 없다라고 생각하는데 10번 동안에 피드백 몇 번 해서 4-5번 많으면 4-5번 정도는 틀 다 나오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렇게 되고, 이제 9월에는 이제 수시 9월달 성적을 가지고 이제 실제 원서 접수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상담을 하고, 이제 12월에 정시 상담을 합니다.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하나하고 좀 진하게 해보고 여기는 흐리게 났죠. 여기서 끝내야 됩니다. 재학생들 수시. 수시에 목숨을 걸고 끝내고, 그렇다고 수능 성적 잘 나오면 정시에 가는 게 훨씬 좋은 거예요. 정시에 가는 게 좋은 거예요. 근데 너무 힘들다 보니까 여기에서 마무리하는 게 좋다는 거죠. 일단 기본적인 내용을 다 설명을 했고, 이제 학생부가 바뀌는 고등학교 1학년에 해당되는 내용들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아까 말씀을 드렸는지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이번 개정교육과정의 핵심은 간소화. 다 간소화시켰어요. 인적사원, 학적사원을 뭐 통합시키고 간소화시키고. 출결사항은 뭐 바뀐 게 없어요. 무단을 미인정이라고 그냥 이름만 바꾼 거고, 이게 학생들 보시면 1번부터 6번 하는 겁니다. 이 수사경력, 종전대로 기재하지만 상급학교 지하시 제공하는 개수자에서 학기당 한 개만. 학기당 한 개만. 그러니까 내가 상을 여러 개 탈 필요가 없는 거예요. 사실상. 근데 1학년 올라가는 날. 이때부터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학기당 한 개. 그래서 최대 6개까지 반영할 수 있다. 라고 했는데, 자, 우리가 원서 접수하는 게 9월이죠? 그러면 몇 개 학기가 끝나죠? 5개 학기가 끝나죠. 그럼 수상은 5개밖에 반영 안 되는 거죠. 최대 6개라고는 했지만 2학기가 반영이 안 되죠. 수시에서. 그렇게 해서 제공하는 개수가 제한이 된다는 거고. 그래서 큰 상이 더 유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근데 큰 상이 나오게 하기 위해서는 많이 참여를 해야 돼요. 갑자기 딱 하나씩 대회 하나 딱 해가지고 거기서 최우상 나올 수가 없어요. 꾸준히 참여를 해줘야 상이 나온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 자격증 인증 취득사항으로 해서 이건 대입자료를 제공했는데 이제 제로 안 합니다. 지금 안 합니다. 그런 거 생각할 필요 없어요. 내부사항은. 진로 희망사항은 이게 내가 뭐가 되고 싶고 부모님 의견 있고 내 의견 있고 그것도 없어졌어요. 이게 창체 진로활동 특기사항이 기재가 되지만 대입자료로 미제공되기 때문에 이해할 수 없는 게 이게 이 자료들이 다 학생부 종합전형을 위한 거잖아요. 근데 애가 뭘 하고 싶은지도 모르는데 무슨 학생부 종합전형을 위해서 바꿨냐는 이게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하나 있어요. 자, 그 다음으로 이제 창체 창의자 시험 활동에서 봉사활동, 동아리활동, 진로활동이 있는데 봉사활동도 특기사항을 미기재합니다. 특기사항을 기재해줘서 이게 어떤 능력인지를 보여줬었는데 특기사항 미기재하는 거죠. 그러니까 시간하고 이런 것만 한다는 거죠. 자율동아리는 그 가입자는 없는데 실제로 그 하나님당 한 개 기재가 가능해요. 그러니까 여러 개 해봐야 학생들 하나밖에 기재가 안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소논문 말들이 많아서도 이제 완전 기재 금지입니다. 그리고 청소년 단체 뭐 이런 것들도 잘 써줬었는데 교육과정에 형성된 청소년 단체는 모두 기재해주고 그 다음에 학교 교육계획에 따르면 단체명만 그 다음에 그 외에 학교 밖은 미기재 안 써준다는 거죠. 다 없앤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진로활동도 진로활동 특기당의 진로활동 아까 그거와 똑같은 내용이고요. 분량도 3,000자에서 1,700자로 줄였습니다. 누가 기록 기재해서 시도에 위임하겠다. 지금 나이스로 해가지고 이게 말들이 많잖아요. 관계자들이 막 바꾸고 조작하고. 그러니까 시도에 위임을 해서 좀 더 책임 전가를 넣겠다라는 거 하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여기서는 이제 크게 밝히지 않은 것들. 단과 활동은 물론 미기재지만은 나머지 생특은 현행 유지입니다. 태반목 선생님들이 적어요. 그래서 1학년은 성적과 생특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볼 수 있는 게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수상도 줄어들고 동아리도 줄어들고 하는 거예요. 자유학교 활동은 중학교에 해당되는 거고 독서는 똑같이 합니다. 제목하고 저자. 그 다음에 행동 특성 및 종합훈련도 500자로 줄어들어요. 500조. 마지막에 1학년, 2학년, 3학년 특성 써주는 건데 이게 내용이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데 확 줄여버렸습니다. 그래서 학생부에 간소화가 있었다. 그리고 수능에서 이제 알아야 될 부분들. 이게 이제 1학년의 핵심인데 자, 국어, 수학, 영어, 한국, 탐구에서 2021학년도 수능까지고 2022학년도 이제 바뀌는 부분들. 가장 크게 바뀐 게 국어하고 수학하고 탐구. 국어는 공통 부분의 독서하고 문학을 시험을 보게 하고 선택해서 화법과 작문과 언어와 매체 중에 택일을 하겠다. 자, 우리 1학년 학생 제목만 보고 뭐 선택할 거예요? 뭐 선택하고 싶어? 화법과 작문, 언어와 매체. 어떤 게 더 하고 싶어져? 둘 중에 하나 찍어봐. 모르겠어? 어머님은 뭐 선택하시겠습니까? 그쵸, 언어와 매체 뭔가 있어 보이잖아요. 뭔가 좀 쉬워 보이고, 만만해 보이고.
한국어 잘못 뭔가 어디 글을 써야 될 것 같고, 그죠? 자, 여기 언어와 매체 중에 언어가 문법이에요. 그러면은 고등학교 2학년 때 배우거든요? 그러면, 아, 나 이거 안 하죠. 합법화 전문을 하죠. 실제 수능에서 지금 수능 체제에서도 합법화 전문이 난이도가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난이도 조절을 어떻게 할지 모르겠지만 인류 물리 확률이 제일 크죠. 자, 그 다음에 수학이에요. 수학은 물리과 공부 페이지가 되면 수학 1, 2가 기본이 되고 확통, 미적, 기하학이 태길이 돼요. 자, 어느 걸 선택하든지 아무 불이익이 없다라고 한다면 뭘 선택할까요? 한국과 독일 무조건 생각할 것도 없이 그냥 확통을 가죠. 그죠? 그럼 이거 다 몰릴 거예요.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탐구도 사회과목 9개와 탐구 1, 2에서 8과목 문화생지 총 17개 중에 개요 부분 없이 2개 선택하게 하겠다. 라고 하면은 가장 많이 선택할 게 아마 사회문화하고 지구과학이랑 생활과학이겠죠. 지구과학에 또 천문도 빠져요. 지구과학에 천문이 빠져요. 지구과학 머리 굉장히 쉽거든요. 남기만 하면 그러다 보이겠죠. 이렇게 던져준 겁니다. 나라에서는 이런 식으로 수능 보게 하겠다라고 던져준 거예요. 그러면 실제로 고등학교 1학년 아이들이 수능을 선택해야 될 때 어떻게 선택을 해야 될까요? 몰라요. 대학에서 발표를 해야 알아요. 내가 가고자 하는 대학이 있는데 나는 공대를 가고 싶은데 공대에서는 기하해야 되고 과학부 해야 된다. 그럼 그거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서울대가 과연 어떻게 발표할지, 그다음에 연대 기하대는 또 어떻게 발표할지. 결국은 대학에서 결정하도록 던진 겁니다. 자기들이 결정을 하면 하도 욕을 먹으니까 대학으로 공을 던져버려요. 자, 근데 답답한 게 뭐냐면은 처음에 제가 3년 예고제 말했죠. 우리 아이들이, 이 지금 고1 올라가는 아이들이 이걸 알 수 있는 시기는 고등학교 2학년 4월. 수능 보기 한 1년 6개월 정도 나갔을 때, 그때 하는 거죠. 선행하기가 애매한 거죠. 그렇게 막 바뀌어간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기본적인 내용은 다 설명을 했고요. 설명은 여기까지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